원피스 1126화는 베가펑크 릴리스로 시작합니다. 베가펑크의 지혜를 계승한 릴리스는 자신의 보관함에서 기묘하게 생긴 기계를 꺼냅니다. 그것은 엘바프 전역에 흐르는 방대한 자연 에너지를 흡수하여 변환할 수 있는 장치, 옴니 드레인 컨버터였죠. 그때 릴리스는 옆에 있던 프랑키의 신체 구조를 살피더니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봐 프랑키, 파시피스타급의 고성능 바디를 가지고 있으면서 고작 콜라 따위를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었던 거냐. 그리고 장면은 신의 기수단에 의해 불타고 있는 학교와 도서관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번지는 불길을 잡기 위해 나미가 제우스에게 비를 내려 불을 끄라고 명령하죠. 하지만 그 순간 차가운 살개를 뿜으며 킬링엄이 전장에 난입합니다. 그리고 킬링엄은 거대한 소환수에게 명령하여 순식간에 제우스를 집어삼키게 합니다. 나미가 경악하는 사이 릴리스와 프랑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릴리스는 즉시 오디시를 가동하죠. 장치가 작동하자 도서관을 뒤덮었던 불길은 물론 공기 중의 열기까지 순식간에 흡수되어 학교 전체가 순식간에 얼어붙죠. 그리고 릴리스는 응축된 엄청난 에너지를 정제하여 프랑키에게 건넵니다. 그것은 바로 콜라의 최종 진화형인 슈퍼 헤비 콜라였죠. 한편 상황이 불리해지자 킬링엄은 괴수에게 학교 건물을 통째로 부수라고 명령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징배를 보며 선한 어인놈과 숨을 같이 쉬는 것도 역겹다며 모욕을 퍼붓죠. 그때 허공에서 불꽃을 일으키며 상대가 조용히 나타나 말합니다. 이봐 방금 뭐라고 짓거렸지? 그 주둥이를 다시는 놀리지 못하게 잔인하게 벌해주마. 한편 징배는 강력한 수중유술 물회관을 시전하여 킬링엄이 만든 괴수를 공격합니다. 동시에 슈퍼헤비 콜라로 전신의 엔진이 붉게 달아온 프랑키가 신기술 스트롱 덱스터를 장렬시키죠. 거대한 펀치가 괴수의 복부를 강타자 제우스가 튀어나오며 괴수는 격침됩니다. 그리고 그때 상디가 공중에서 급 강화하며 콩가세라는 기술로 킬링엄의 머리를 가차없이 짓뭉개버리죠. 그리고 장면은 이무의 권능이 도미니버시 상태에 빠졌던 도리와 브로기로 전환됩니다. 이들은 잠시 정신을 차리며 서로를 향해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친구여 전사의 긍지를 위해. 그리고 두 거인은 서로의 머리를 베어넘기는 충격적인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치명상을 입은 순간 그들의 몸이 이무가 걸었던 저주의 반대 방향으로 뒤틀리기 시작하더니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하게 회복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장면은 조로, 도리, 브로기, 하이루딘이 나란히 서서 아직 저주에 걸려있는 다른 도미리버시 거인들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브로기는 말하죠. 한번 죽는 것만이 그들의 악마적인 변신을 끝낼 방법이다. 시체가 될 만큼 박살나더라도 일단 뒤집히기만 하면 새 것처럼 멀쩡해질 테니까. 그리고 조로는 말하죠. 그럼 망설일 것 없겠군. 그냥 베어넘기면 끝이라는 소린가. 그때 하이루딘도 말합니다. 물러설 필요 없다. 죽기 직전까지 몰아붙이는 데미지만이 저들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다. 그리고 도리는 소리치죠. 머리를 베고 심장을 파내서라도 말이지. 동시에 거인들과 조르는 입가에 사악한 미소를 띠며 마치 사냥을 앞둔 포식자처럼 선언합니다. 우리는 살살하는 건 못하거든. 조로와 거인들의 대사로 1176화는 끝이 납니다. 다음 주는 휴재입니다. 이번 원피스 1176화에서 드디어 도미리버시를 무력화할 수 있는 결정적인 파이법이 밝혀졌습니다. 그 방법은 예상보다 훨씬 잔혹하고 극단적인데 바로 술법에 걸린 대상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육체가 한계치에 다다랐을 때 술법을 유지하는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현상으로 풀이되겠죠. 그런데 이 파이법을 과거 갓벨리 사건에 대입해보면 의미심장한 연결고리가 발견됩니다. 당시 이무에게 조종받던 지백은 로저와 가프의 연옥 공격을 받고 무너졌는데 이후 록스는 이무의 도미리버시가 해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록스는 로저와 가프의 협공 직후 곧바로 사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빈사 상태로 살아남았죠. 다만 현장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갈링성이 나타나 무력화된 록스를 확인 사살했습니다. 이처럼 이번 1176화를 통해 밝혀진 도미리버시의 파이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매우 잔인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도미리버시를 깨뜨리는 유일한 방법은 술법에 걸린 대상자를 죽이거나 죽기 직전에 빈사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대상자의 생명력이 한계에 다다라 육체적, 정신적 기능을 상실해야만 비로소 그 저주와 같은 구속력이 풀리는 구조인 거죠. 하지만 이 파해법은 무적은 아닙니다. 도미리버시는 이무에게 조종받는 동시에 평소보다 더 강해집니다. 즉, 록스가 이무에게 조종당해 가프와 로저가 힘을 합쳐야만 막을 수 있던 것처럼 세계관 최강자급이 도미리버시가 되면 사기 그 자체라는 거죠. 하지만 모든 사기적인 능력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한 한계와 조건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 한계가 기술의 명칭인 도미리버시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틴어에서 도미는 집을, 리버시는 회귀나 되돌아감을 뜻합니다. 즉, 이 주문의 본질적인 의미는 집으로 돌아가라, 혹은 근본으로 회귀하라는 강제적인 명령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시 말해 이 주문이 집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라면 이미 자기 집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명령이 자신의 근본이나 그 땅의 기운에 강제로 종속되라는 의미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을 다시 땅속 괴물로 되돌려서 꼼짝 못하게 가둬버리는 기술이라는 거죠. 실제 작중 사례를 보면 이 가설은 더욱 힘을 얻습니다. 도미리버시에 걸린 도리와 부르기, 그리고 거병의 적단은 모두 엘바프가 고향인 이 섬의 주인들입니다. 또한 과거 갓벨리 사건 당시에 지베카 그의 일족들이 도미리버시에 잠식되었는데 그들 역시 갓벨리가 고향이었습니다. 결국 이 능력은 고향 땅을 밟고 있는 자들에게는 절대적인 위력을 발휘하지만 돌아갈 집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고향이 파괴된 자, 해당 성과 연고가 없는 밀짚모자 일당과 같은 인물들에게는 무용지물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설대로라면 한 가지 떡밥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로저가 대해적 시대를 연 1차적인 목적은 조이보이가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바다로 나간 누군가 중 라프텔에 도달해 역사의 진실을 깨닫고 잠들어 있는 고대 병기와 니카의 힘을 깨우기를 바랬던 것이죠. 하지만 이 바다로의 해방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물을 무력화하는 최악의 카운터가 되었습니다. 즉, 로저에 의해 사람들이 바다로 쏟아져 나오면서 이물은 더 이상 그들을 고향의 법이나 도미리버시로 묶어둘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즉, 이 가설대로라면 로저가 의도했든 아니든 그가 열어젖힌 자유의 시대는 이무의 지배의 법이 닿지 않는 유일한 성역이 되었던 거죠. 결국 이물을 진정으로 가로막은 첫 번째 인물은 바로 골디 로저였던 것이죠.